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해석하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십수년간 이익 전망치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는 보고서들을 썼는데 그동안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도 다시 부활하고 있어 반갑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44조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9.12%를 기록했는데 이걸 좀 느끼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기업이 한 개에 1,000원 하는 제품을 팔아서 90원의 이익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90원은 인건비나 광고나 이런 판관비들을 제외한 정말 순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작년 같은 기간엔 39원의 이익을 올렸다면 1년 만에 2배 이상의 이익을 올리게 된 수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역대 최고로 많은 이익을 거둔 숫자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제하고 난 순이익이 제하기 전에 영업이익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최근에 자산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난 결과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때문에 투자자들은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른바 빅2를 많이 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경고음이 울렸다라는 머릿기사인데요. 반대 매매가 하루에 300억 원 이상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위탁 매매 미수금, 일정 수준의 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거죠. 순수하게 자신의 현금이 아니라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위탁 매매 매수금이 4,778억 원인데 이게 5거래일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23조 원을 기록했는데 신용융자 다 아시죠? 이것도 역시 빚을 내서 투자한 것인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할 경우에 3거래일 안에는 다시 되갚아야 하는데 되갚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로 증권사에서 3일이 지난 이후에 하한가로 주문을 내게 되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하한가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해서 손해가 더욱 커지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와서 역시 증시를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끄는 물량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반대 매매가 급증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경고음도 커지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수급이 꼬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는 각 기업들의 대표들이 나와서 만나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논의하고 있어서 이 역시 우리 주식시장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는 중국 이상으로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겠다라는 것이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조 원의 정부 예산을 지출합니다. 여기에 화답해서 현대차 그룹은 8조 4천억 원의 전기차 모빌리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SK이노베이션도 포드와 함께 배터리 동맹을 통해서 6조의 합작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미 구문이시겠지만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로이터에서 새로 나온 소식 가운데 하나가 삼성이 어스틴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것 같은데 공장 증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단일 규모로는 최대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자동차가 아닌데 자전거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동안 자전거 관련 대표주인 삼천리 자전거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서 19년만 해도 2년 연속 영업 손실을 보여줬는데요. 저출산 여파로 고객이 감소한 데다가 외국산 고급 자전거에 밀려서 경쟁사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평가 때문에 고전을 면하지 못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출근도 자전거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삼천리 자전거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주가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교차 접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오늘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1차와 2차 때 각각 다른 백신을 맞는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그리고 2차는 화이자 백신을 맞는데 이 접종 간격인 12주가 지난 뒤에 이 접종을 맞은 사람들의 면역 형성 여부를 파악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대한감염학회에서 발표를 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뉴스에서 가장 좀 많이 보고 있는 건설 현장들이 조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지연된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각종 이제 자재들에 대한 그 제품 가격 상승으로, 그다음에 또한 쇼티지로 인한 그런 수요를 좀 못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철근 가격 등에 대해서 이제 공급 부족이 일어났고, 건설 성수기가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들, 그다음에 시멘트 공급이라든가 다른 자재값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한 시장들을 좀 보여주면서 각종 건설 현장들에 대해서 지연 및 중단 같은 얘기들이 이제 속속속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다, 경기에 대한 회복이다, 백신에 대한 효과로 경기가 정상화됨에 따라 가지고 경기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고, 1분기 실적도 대부분 호실적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정부, 그다음에 향후에 있을 내년에 대선들을 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기조는 꾸준하게 좀 이어갈 수밖에는 없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환경도 빠르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경기 정상화 및 그런 그 제반적인 환경들이 상당히 건설업계에서는 우호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최근에 철근 가격들은 좀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들이 이번 주 들어가지고 조정이 좀 보이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좀 소폭 좀 내려온 측면들이 있고요.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그런 건설 기자재 중에서는 시멘트라든가 그다음에 레미콘, 파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은 사실 2014년 이후로 사실은 거의 올랐던 적이 없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 전반적으로는 시차만 있을 뿐 시멘트 가격 인상은 곧 이루어질 전망이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어서 Q의 증가와 이제 P의 증가가 좀 확실히 좀 일어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동양파일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성의 약 한 99%, 거의 100%가 이제 PHC 파일로, 순수 콘크리트 파일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한다면은 건설업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이제 건설 기자재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한 2016년부터 건설업계가 상당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동양파일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 적자를 좀 지속을 했다가 올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29억 원의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 기대감들이 올해는 4년 만에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Q와 P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의 폭도 빠르게 좀 증가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가장 건설 기자재 중에 좀 기대받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레미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시멘트 회사와의 그런 그 가격에 대한 그런 협상들이 좀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유진기업도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그런 성장 가능성들이 좀 돋보이고 있고요. 수도권의 그런 아파트라든가 오피스, 민간형 건설이 좀 빠르게 증가할수록 에 대한 실적 증가향들도 있고, SOC 건설에 관련된 도로, 토목, 항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지화 관련된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망한 회사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이 동양팔, 삼표시멘트, 유진기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 세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뭐 매매를 하신다면은 아직까지는 다른 그런 원자재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올렸고 해외 변수에 대한 이슈보다는 국내 변수로 좀 올라갈 확률들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강주들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좀 주춤하면서 관련 주식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네, 충분히 이런 기회에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